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아침의 스토리입니다. 김동철 심리학 박사,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정경심 교수 5차 소환 조사 어제 이루어졌습니다. 조 장관, 조국 전 장관이 됐습니다. 사퇴 소식을 접하고 정경심 교수가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병원으로 바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어제이죠. 14일에 5번째 검찰 소환 조사가 있었습니다. 오전 9시 반부터 조사가 시작됐었고요. 그런데 점심을 먹고 오후 조사가 시작되는 그 시간 2시경에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격적으로 사퇴하는 게 좀 놀랍다,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내하고도 사전에 충분한 조율이나 의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정경심 교수 측에서도 사퇴 발표 소식을 듣고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더 받기 어렵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을 했고요. 검찰도 더 이상 조사가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조사는 종결이 됐고 조서 열람 검토도 하지 않고 오후 3시 15분쯤에 입원 중이던 병원으로 돌아갔다라고 하고요. 입원 중이던 병원으로 돌아가서 그 오후 늦은 시간에 3시 15분이죠. 그 5시 45분 만에 이제 조사를 종결하고 돌아간 상황인데 9시쯤 SNS를 통해서 박노해 시인이 동그란 길로 가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좋을 때도 순간이고 어려울 때도 순간인 것이라는 시를 인용해서 적었고요. 말미에는 감사했습니다라는 글도 덧붙였습니다. 네, 예. 정경심 교수 이렇게 박노해 시인의 시를 인용해서 심경을 대변했는데 어떤 점을 드러내고 싶은 거라고 보세요? 지금 뭐 변호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심정에 이런 얘기들이 있죠. 뭐 절정의 시간도 빠르고 그리고 최악의 시간도 빠르고 짧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기쁨도 잠깐이고 그리고 지옥의 고통도 짧고 잠깐이다. 뭐 이런 박노해 시인의 동그란 길을 가다라고 하는 글을 대변하면서 이제 글을 썼는데 이제 보통 예. 지금 이제 어떤 그 뭐 시라든지 어떤 글을 인용을 해서 했었을 때는 그 시에 자기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인용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그런 현상을 보면 지금 이제 정 교수가 지금 현재 상황들을 보면 과거의 본인의 모습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모습이 한꺼번에 너무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큰 관심을 많이 받고 그리고 또 고통에 대한 극단적인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심리적으로 상당히 아마 고통스럽고 이런 상황들이 빨리 좀 끝났으면 그리고 또 이런 고통이 끝나서 결국은 미래에는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위안에 대한 심리, 위안에 대한 심정도 같이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조국 장관이 정경심 교수하고 어제 사퇴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까지 뭐 전혀 밝혀진 게 없습니다. 상의를 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경심 교수는 어제 포함해서 모두 5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받는 시간만큼이나 열람 시간이 길었다 이래서 특혜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기도 했는데 관련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우리 정경심 우리 장관 배우자도 불리한 진술 자료 그리고 불리한 표창장 위조했다는 증거 자료 제시하니까 갑자기 머리 아프다 그러면서 집에 가겠다고. 검찰 이 특수수사 역사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수사하세요? 다른 어떤 사람한테도 이런 혜택 안 주지 않습니까? 검찰이 소환하면 언제든지 가서 조사를 받겠다, 성실히 조사받겠다, 자숙하는 자세로 검찰 소환을 오히려 기다리고 있겠다. 이런 정경심 교수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호소한 내용 전혀 지키지 않고 있어요. 조사와 열람 시간은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일반인과 정경심 교수는 차이가 많이 난다. 주강도 의원이 그렇게 질의를 했고 시간을 한번 체크해 보겠다. 이렇게 중앙지검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고 또 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되십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검찰이 특수부를 동원해서 광범위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철저하게 강도 높은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사건에 이렇게 대규모의 인력이 투입이 됩니다. 그만큼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이 된다는 것인데 그런 수사의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측면에서는 정경심 교수도 소환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신병에 대한 검토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더 우세하긴 합니다. 현재 5차 조사까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
보이고요. 한 50시간 조사를 했는데 한 절반 가까이는 조사 열람 검토에 시간을 썼다고 한다면 예. 한 24시간, 25시간 남짓 조사를 했다라는 것인데 광범위한 혐의점에 비해서는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진 않았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차, 7차 조사도 불가피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사모펀드에 대한 혐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분이 스모킹 건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4차 조사부터 이 사모펀드에 관련된 혐의점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네, 4, 5차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추가로 소환 조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공범들로 지목된 또는 공범으로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관련 오촌 조카나 동생이 지금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번 주 내로는 조사가 좀 마무리돼야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내로 신속하게 조사를 끝내고 주말쯤 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제 정경심 교수를 넘어서 조 전 장관도 검찰 출석이 가시화된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정경심 교수는 지금 비공개로 계속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조국 전 장관도 이제 자연인 신분으로 됐는데 조국 전 장관도 비공개로 조사를 받게 될까요? 일단 소환 조사 가능성 여부인데요. 소환 조사가 꼭 피의자로 소환 조사를 한 것을 전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참고인으로서 소환 조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들과 딸 그리고 배우자가 조사를 받고 있고 동생과 조카가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참고인으로서 관련된 경위를 확인하고자 소환 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그 와중에 혐의점이 있다고 한다면 피의자 소환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전 장관의 신분을 벗어났고 자연인의 신분이다 보니까 검찰이 현재 인권 수사를 앞세워서 포토라인이라든가 피의 사실 공표라든가 공개 소환을 금지하겠다라고 내부 입장을 밝히고 외부적으로 공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비공개 소환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이고요. 예. 어찌됐든 전 장관이든 현직 장관이든 원칙대로라면 그 직분과 상관없이 공직자 직분과 상관없이 원리 원칙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정해진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자, 조국 장관의 사태로 과연 검찰의 칼날이 무뎌질지 아니면 더 예리해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근 경남 창원에서요. 초등학생을 친 후에 달아난 카자흐스탄 젊은 뺑소니범 A씨가요. 어제 국내로 송환이 됐습니다. 달아난 지 27일 만에 우리나라로 자진해서 온 것 같습니다. 네, 특가법상 도주 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카자흐스탄의 피의자입니다. 9월 16일이죠. 그 도로에서 초등학생을 치고 뇌출혈에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구조 조치하지 않고 도망을 갔습니다. 다행히 도주 직후 차량이 근처에서 발견이 되고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바람에 신원이 특정이 됐지만 범행 하루 만에 그 출국하는 바람에 신속하게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 도주 중에 그래도 여러 가지 노력으로 인해서 현재 경남 진해경찰서로 신병이 인계된 상태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경찰은 이 남성의 자진 입국에 심리적 부담 외에도 도피를 도왔던 친누나의 수감 소식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요 관련된 내용이 자국 방송에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좀 부담을 느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피의자 누나가 한국의 불법 체류자로 구금이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본인이 자수해서 형을 감경하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 때문에 빨리 귀국을 한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힌 다음 우리나라 국적기까지 왔습니다. 국적기는 그 대한민국 영토로 간주합니다. 국적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네, 공항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이 남성은 다친 아이와 부모에게 죄송하다 이러면서 용서를 빌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나의 수감 소식도 이 자진 입국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인터폴에 의해서 사실 수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네. 한국 주한 그 카자흐스탄 대사관 측에서 회유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첫 번째 이유가 누나가 사실 그 사고를 친 동생에게 도와주기도 했었었고 그리고 또 어떤 불법 체류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도와줬었는데 누나 역시 사실 불법 체류자였었거든요. 네. 누나 역시 불법 체류자인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누나가 사실 출국 당국의 보호 조치 중이란 말을 카자흐스탄 A씨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보통 불법 체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사실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 체류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 가족애가 상당히 좋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누나가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해유가 돼서 예. 사실 온 계기가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국에서 이제 체포가 되고 나서는 자수해서 체포를 하고 난 후에서는 가족에 대한 그러니까 다친 아이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미안하다, 송구스럽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표현을 했고요. 용서를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뺑소니라는 큰 잘못을 했지만 정말 악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한국으로 자진 입국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무면허 운전으로 초등학생을 다치겠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죄와 그리고 특가법상 도주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도주치상의 양형은 중상해거나 이렇게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하지만 현재 자수 감경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 피해자하고 합의가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선처받을 가능성도 있는 사건인데 그렇습니까? 예. 어찌됐든 경제적인 형편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이 피해 아동을 위해서 조금 더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법원도 좀 선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사고가 나고 도주한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땐 재질이 나쁘고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경찰은 구속 연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사고를 당한 피해 아동 초등학생의 아버지는 뺑소니범을 잡아달라 이런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 이 아동 지금은 어떤 상태라고 하나요? 아버지가 청원을 올렸을 당시에는 의식이 희미해서 거의 상당히 중환자실에서 상당히 상태가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예. 근데 중환자실에서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기고 아버지 얘기로는 가족들과 같이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의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는 지금 현재 회복도가 상당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말 다행이네요. 네네. 그래서 예. 사실은 제가 생각을 하더라도 중환자실에서 뇌에 대한 문제가 뇌출혈이 있었거든요. 뇌에 예.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적인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빨리 완치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정말 안타까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연예계 비보 전해드려야 되는데 가수 겸 배우, 젊은 분들한테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설리 씨가 어제 사망했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속사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소속사에서도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돼서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갑작스런 비보로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이 조용히 장례를 치르기 원한다. 각종의 추측에 기초한 기사라든가 예. 루머들을 자제를 부탁하고요. 마지막 가는 길에 깊은 애도를 부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 3시 20분경이었습니다. 설리 씨가 본인의 자택에서 연락이 닿지 않은 채 그 시간이 좀 흐르니까 매니저가 좀 걱정이 돼서 예. 이 자택에 방문했다가 설리 씨를 발견하게 됐고 경찰이 출동하게 됐다라는 것인데요. 현재 경찰에서 조사 중입니다. 외부 침입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지만 철저하게 관련된 현장 검식을 통해서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 뭐 동료 연예인 많은 분들이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는데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만큼 경찰에 따르면 유서로 보이는 심경을 적은 메모가 집에서 또 발견이 됐다고 하네요. 네, 현장 검식을 통해서 설리의 그 다이어리나 메모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거기에는 유서는 아니지만 마지막 장에 설리의 심경 변화가 적혀 있는 페이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망 원인을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메모 형태의 글이 있다라고 하는데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지만 평소 우울증 증세가 어느 정도 심각했는지 있었는지 여부를 경찰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아역 배우 출신으로 데뷔를 해서요. 가수, MC까지 최근엔 많은 활동을 했었는데 악성 댓글과 루머 때문에 연예 활동을 한 5년 전이죠. 또 잠정 중단하기까지 했습니다. 네, 2009년도에 처음에 이제 데뷔를 했었거든요. 데뷔를 예. 하고 난 다음에 2014년에 악성 댓글과 루머 때문에 상당히 좀 오랜 시간 동안 활동을 접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래에 이제 그 종편에서 뭐 악플의 밤이라고 하는 MC로 이제 활약을 했었었고요. 이
그 MC를 하는 과정에서도 본인에 대한 심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나는 뭐 대인 기피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2016년에 사실 11월 달에 손목을 다쳤었거든요. 이때도 예. 자살이 아니냐라고 하는 또 악성 루머와 댓글들이 많이 달려서 이 당시에 상당히 좀 힘들었었고요. 대인 기피에 대한 부분들과 공황장애에 대한 이야기들을 누누이 계속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방송에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의 아마 그런 심리적인 문제라든지 정신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악플의 밤이라고 하는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인간 최진리는 본인의 이제 그 본명입니다. 본명이죠. 이게 예. 최진리와 연예인의 설리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 것 같다. 네. 겉은 화려한 연예인과 그리고 예. 그리고 최진리라고 하는 자신의 모습, 그러니까 진실에 대한 모습은 어두운 모습인데 이 두 가지가 상당히 교차가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해리성 증상, 그러니까 가면 증후군과 같은 이런 증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통이 많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겉에서 보이는 화려한 모습과 참 다른 아픔이 있었나 싶은데 그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설리 씨가 뭐 대인기피증 고백도 하고 뭐 인관과 연예인 설리 맞습니다. 사이에 괴리감도 호소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걸 사전에 막을 방법은 없었는지 참 안타까운데요. 이게 가장 큰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방금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면들은 누구나 인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알리느냐 알리지 않느냐. 지금 설리 씨 같은 경우는 스스로 참고 아마 고통스러운 것들을 감내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주변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들이 아니고 지인들이 그냥 도와줬을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면 전문가들을 찾아서 일단은 조언을 구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일찍 가서 참 안타까움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et it go, make my body go. Make our bodies higher.